그리고 지난 4월 7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백신을 평가하고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매우 드물게 희귀 혈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혈전증이 보고된 사람은 대부분 55세 미만의 여성, 네. 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에게 좀 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 직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개발한 나라죠. 네. 그 영국은 18세에서 29세는 가능하다면 이제 다른 백신을 좀 접종을 하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여 개국이 접종 연령대를 제한하거나 좀 중단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이죠. 11일 날 이제 어떻게 접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다른 백신을 맞도록 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EMA 발표에 따르면 확실히 아스트라제네카에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EMA는 그럼에도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10만 명당 1명 정도가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혈전이 생긴다 하더라도 즉시에 조치를 하면은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라고도 발표를 했어요. 백신의 계획이 모두가 다 무산이 되고 막 되게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기사를 보면은 우리 백신 접종 계획은 다 망했고 끝나버렸어. 엄청 큰 혼란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4월 9일자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실상 의료 재개. 의료계는 국민 상대로 러시안 룰렛 하나. 이런 제목이고요. 네. 그리고 4월 8일자 이제 역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접종률 이스라엘 61%, 미국 32%, 한국 2%. 백신 전쟁 완패. 완패. 네. 그리고 중앙일보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혼란 770만 명 대안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EMA 발표하고 톤이 너무 다르죠.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는 끝장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제 백신 실패라는 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이제 미디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백신 이상 반응 인과관계가 증명되더라도 10만 명에 1명 내지 발생을 하고 조기 진단 시 회복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접종을 하고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다만 지금 상황은 대규모 접종을 하다 보니 숫자가 많아 보이는 건데 10만 명당 1명꼴이라면 접종을 하는 게 이득이 훨씬 크니까 주의하면서 접종을 하라고 공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 기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무리하게 좀 백신 실패했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너무 큰 무리수를 던진 기사입니다. 뭡니까? 4월 2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부럽네요. 백신이 돌려준 영국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부럽네요. 영국의 일상? 네, 영국이 너무 부럽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제 국제면에 특파원 다이어리로 실린 건데 이제 영국에 이제 있는 기자가 썼다는 거죠.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코로나 3차 유행 조짐에 봉쇄령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 대륙 국가들과 달리 백신으로 무장한 영국이 일상을 되찾고 있다. 영국인들에게 평소의 삶을 되찾아준 건 백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매일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봉쇄 조치도 저희보다 더 저희는 봉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봉쇄 조치가 조금 완화된 수준이고 그리고 수치만 보면은 부럽네요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해당 기사가 실린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400명이었어요. 4,400명. 같은 날 이제 한국의 1일 확진자 수를 보면은 55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적 사망자 수를 보면 영국은 12만 6천 명인데 한국은 1,7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만 단순 비교해봐도 부럽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무리한 기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인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긴 것들을 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케빈 그레이라는 영국 서섹스대 교수라는 분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일보는 영국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나는 영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적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일날 같은 날에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라는 분은 이 기사는 너무 많은 오해 소지가 있다. 물론 영국 내 백신 상황은 좋은 소식이지만 기사에서처럼 영국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 꽤 멀다. 영국 가족과 모든 친구들은 내가 한국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부러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영국이 너무 부러워요 라는 기사나 정부의 백신 정책이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이게 정말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지 검증하는 보도도 너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혈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혈전이 그 한 명이 내가 되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전이 발생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어떠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좀 그런 점을 지적해보는 기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봉빛나래 활동가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은 혈전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내가 혈전이 생겼을 때 의료진이 신속하게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길 원할 거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일단 그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추후 일정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실현 가능한지, 뭐 이비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기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계속 본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문제 보도가 불안을 키우는 보도였잖아요. 불안을 키우는 보도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이런 점이 부족하면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보도가 계속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불안감을 키우는 되게 나쁜 유형으로 본 게 이제 3월 3일쯤에 이제 혈전으로 이제 2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실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이제 혈전과 무관하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이제 혈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엄청 크게 보도를 했어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관하다는 거에 대한 보도는 얼마나 있었어요? 무관하다는 되게 소극적으로 되게 작게 보도를 하거나 보도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언론으로서는 되게 형평성도 없고 그 다음에 불안감을 이제 부각하는 그런 나쁜 형태의 보도라고 할 수 있어요.